한미 정상이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뉴욕주에 상륙하면서 수많은 주택이 무너지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산 수산물에 미국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무역 상담회가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유권자 3명 중 2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억제를 위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핵 협의 그룹이 만들어진 지 약 1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 배정이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핵 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제재국 간 협력은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가치 공유 국가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방산 공급망 확충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 분야 방산 협력 확대도 기대했습니다. 1박 2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공군 1호기로 귀국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폭염 피해가 특히 컸던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애리조나 당국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것으로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오클랜드 등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1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들로 산타클라라 시당국은 현재 폭염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는 14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에서도 폭염으로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헬기마저 더위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서부 일부 지역에선 극한 더위로 응급 구조 헬기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공 의료 서비스 회사 리치 측은 지난 주말 최소 2건의 구조 요청을 거절했다며 고온의 엔진 과열 위험이 있어 구조 헬기가 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으로 어린이 차 안 방치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 들어 미국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10명에 달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미국 애리조나주 마라나시에서 2살 여자 어린이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시각은 오후 4시쯤. 아빠와 함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숨진 여자 어린이의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도착했는데 딸이 자고 있어서 시동과 차량의 에어컨을 켜둔 채 집 안으로 혼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엄마에게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차량의 시동도 꺼져 있었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날 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2도에 달했습니다. We're doing the interviews. We're trying to determine, is this a mistake, an accident? Is that possible? Where criminal charges are possible? We will have to determine that. 지난 10일 오후에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지역 기온은 32도, 아이는 계모가 일하는 미용실 밖에서 7시간 동안 혼자 차 안에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린이 3명이 역시 폭염 속 뜨거운 차 안에 있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어린이 차 안 방치 사망 사고의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노 히트 스트로크의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서 홀로 있다가 숨진 어린이들은 10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도 LA 지역 소방관들은 산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열기가 한창 치솟는 가운데 LA 카운티 북부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농작물을 태우며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곳은 팜데일 서쪽 북해 저수지 인근입니다. LA 카운티 소방국과 엔젤레스 구규림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은 오후 3시쯤 약 12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인근 지역인 캐년 컨트리 남서쪽에서도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파피 산불은 오후 4시쯤 60에이커를 태웠고 약 4시간이 지난 8시 30분쯤에는 15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당국은 어제 두 곳에서 일어난 산불의 원인을 조사 중으로 어제 오후 3시쯤 팜데일의 온도는 108도에 달해 소방관들은 산불과 더위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어제 뉴욕주에 상륙하면서 수많은 주택이 무너지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을 KBTV 방복현 기자가 전합니다.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를 지나 어제 뉴욕에 북상했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셔터컷 카운티 및 이리 카운티 곳곳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크 폴론카즈 이리 카운티장은 현재 카운티 내에서도 에덴타운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어제 에덴타운에 위치한 주택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부서지며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 더미들이 쓰러져 있는 등 피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론카즈 카운티장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농장과 주택 피해 및 손실로 이어졌다며 주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농장 내 동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이리 카운티 인근에서는 1만 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으며 뉴욕 북동부 지역에서는 5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핥히고 간 텍사스주 휴스턴 역시 사흘이 지난 어제까지도 160만 곳 이상이 전력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냉방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스턴 전력회사는 14일경 전력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유엔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허리케인 베릴 피해 지역에 $900만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초 카리브해 지역에 수천 채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7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카리브해 섬 그레나다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한정되며 식량 지원 및 주거시설 복구를 위해 자금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함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오늘 열린 무역 상담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수입된 한국산 수산물은 4.2억 달러, 원화로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하반기에는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산 수산물은 북미 시장에서 신뢰 있는 상품으로 통합니다.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점, 유통 과정이 투명한 점이 인정된 겁니다.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무역 상담회가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개최된 이번 무역 박람회에서는 북미 지역에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산 수산물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한국의 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이 워낙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상담회에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유타 컵밥의 송정훈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산 김을 활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이 너무 유명한데 제가 또 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는 좋은 업체가 있는지 해서 한번 왔습니다. 오늘 상담회에서는 생선을 활용한 즉석식품, 건어물과 냉동식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북미 시장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내는 것이 참가자들의 목표였습니다. 수협중앙의 LA 무역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한국 수산물 수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 8개 국가에서 10개의 상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수산물보다는 대한민국의 수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고품질이다. 프리미엄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로컬 마켓 또는 한인들, 타인종 마켓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소비되는 한국산 수산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수산물의 강점을 알려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 3명 중 2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일에서 9일까지 성인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 TV 토론 상황에 근거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62%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는 절반이 넘는 54%가 사퇴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은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에 불과 1%포인트 차로 뒤지는 팽팽한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이 무장 강도들이 탈취한 절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자 뉴욕대학교 스턴 재학생 김준호 씨가 지난달 23일 새벽 4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착 후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야 했고 새벽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우버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 택시는 무장강도의 차량과 충돌해 김 씨는 척추에 손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고 당당하고 멋있게 군 생활을 하고 싶어 2020년 10월 해병대 1사단 특수수색대로 입대해 복무했으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서 통역병으로 일했고 전역 후 뉴욕대에 입학해 현재 2학년을 마친 상황입니다. 김 씨 아버지에 따르면 김 씨가 얼마나 나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씨는 2번의 수술을 마쳤지만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됐고 왼손과 오른손은 움직일 수 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씨의 친구들은 10만 달러 목표의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를 개설했습니다. 10일 현재 기준 7만 6,995달러가 모인 상태이며 비용은 의료비와 재활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김 씨 사고의 가해자는 10대 청소년 3명과 30대 1명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했으며 차량 강도를 저지른 후 도주하다 나무에 부딪힌 후 김 씨 차량에 충돌했으며 이들은 각각 차량 절도와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엔시노 지역의 한 주택에 3명의 강도단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2시쯤 엔시노 지역의 한 주택에 3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당시 주택에 있던 베이비시터와 어린아이 2명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단 3명은 주택의 유리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베이비시터와 아이들이 있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LA 경찰국은 강도단이 집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베이비시터와 어린아이들 2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낮아져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달보다는 0.1%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3.3%, 전달 대비 0.1%였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I have some confidence, as I said earlier, that we are on a downward path. I think if you look at the data, it's pretty clear that, but we have not said, though, that we have sufficient confidence. 이에 앞서 미 연준이 주목했던 고용시장도 실업률이 석 달 연속 높아지는 등 완화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전날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테슬라 등 대형주가 하락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내렸지만 소형주들은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금리에 더 민감한 소형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기 시작한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반영된 것이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댕기열 감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댕기열 사례가 사상 최고치라며 미 전역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올해 들어 7월 1일까지 48명이 댕기열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자 모두 여행 중이던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전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운티별로는 올해 들어 16개 카운티에서 댕기열에 감염된 사람이 보고됐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13명의 여행객들의 감염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DC는 이번에 경고를 내리며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댕기열 감염 사례는 970만 건 이상으로 지난해 보고된 460만 건보다 2배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멤버십 연회비를 인상합니다. 코스트코는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멤버십 연회비를 $60에서 $65로 인상하고 프리미엄 멤버십 연회비도 $120에서 $13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약 5,200만 명의 유료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연간 $120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회원입니다. 코스트코가 멤버십 연회비를 인상하면서 다른 대형 마켓들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소유한 샘스클럽은 2022년 9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비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샘스클럽 기본 회원은 연간 $50, 플러스 회원은 $110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7일과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유 법원 심리가 또다시 연기돼 유족들과 한인 단체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유 법원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담당 판사가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7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스유 씨의 진술문 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고 담당 판사는 즉시 연기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씨 남편과 부모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며 2년 5개월 동안 재판 심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구치소에 갇혀있는 아기 엄마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며 분개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작년에도 담당 여성 검사가 출산 및 분만 휴가 등을 이유로 2차례나 심리를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 곽호수 회장은 오는 7월 17일 법원 앞 시위를 범아시안계 및 타민족 리더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로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검찰 측의 안하무인 격인 심리 연기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가족대표 유대현 회장은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게 한 후 형량을 낮춰주는 식으로 자신들의 합리성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심리를 연기시키면서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사건은 2022년 5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뉴저지에 거주 중이던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2022년 3월 29일 그레이스 유 씨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레이스 유 씨를 체포해 갔으며 지금까지 법원 심리조차 열리지 않은 채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뉴저지주 검찰은 용의자 유 씨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 씨 가족 측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에 구루병, 탈장, 혈전 등 의학적 문제를 안고 태어난 미숙아였다며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